이번 편은 10명의 천재 중 최근에 밝혀진 천재 병킴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507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갑자기 회담에 나타난 최동수는 자신의 할 말만 유진과 나눈 뒤 급하게 차를 타는 과정에 병킴이 나와 언론 플레이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있었죠. 유진의 언론 플레이는 정황상 증거도 없는 찌라시이지만 몇몇의 팩트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마치 법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팩트체크에도 판사봉을 두드려 봐야 깜빵 근처도 못 가는 것들이라고 대처하죠. 마치 그는 예전부터 최동수의 이미지 메이킹을 만든 것처럼 언론전에 굉장히 자신있어 하는 모습. 병킴은 이름에서부터 나왔듯이 킴이라는 칭호가 있는 것을 보아 아무래도 그의 직업은 변호사, 즉 최동수 회사에서 법률 담당을 맡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에 그의 천재 능력은 매번 재판에서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변호의 천재이면서 그게 아니더라도 최동수의 이미지를 마킹한 언론의 천재여서 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 말고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또 다른 능력을 숨기고 있는 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외형을 봤을 때 마치 권지태의 아버지인 권백호를 떠올리는 듯한 상처들이 얼굴에 많으며 곱슬머리에 마치 거친 상남자 느낌의 수염까지 있는 모습이죠. 험악해 보이는 외모는 그렇다 쳐도 얼굴의 흉터는 바로 전투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기본적인 전투력은 무조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종건이 육성의 천재와 동시에 종건급이라는 넘사의 벽을 만든 캐릭터여서 병킴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항상 맞아주고 평가하는 종건도 얼굴의 흉터가 큼지막한데 그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맷집에 특화된 인물일 가능성도 있죠. 그에 관련된 루머들, 즉 떡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병킴의 정체는 바로 부산의 왕이라는 말들도 많았죠. 먼저 외형적인 요소는 거친 부산의 사나이라는 이미지를 주기엔 충분하며 부산의 왕은 육성지의 기일 일대 1세대 왕들이 총 집합했는데 그중 부산의 왕만 참석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참석한 왕들은 각각 이지훈을 증오하거나 최동수 측에 있는 인물들을 경계 및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부산의 왕이 병킴이라면 육성제의 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최동수 회장의 뒤를 봐주고 있는 변호사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인물이기에 참석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병킴은 언론 플레이에 능해 보이는 모습에서 어쩌면 그가 이지훈과 김기태, 최동수가 행했던 김감룡을 죽였던 일을 언론에서 묻힐 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 아닐까 싶으며 1세대 왕들 중에서도 이지훈에게 은혜를 입어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돕고 현재 최동수 옆에서 변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이지훈이 분명 마태수나 지공섭, 각지창에게 했듯 부산의 왕을 이긴 상황에서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1세대 왕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그 제안에 안 넘어갔으리라는 확실한 연출도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부산의 왕이 패배 후 신체 결손의 위기 또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이지훈의 제안에 은혜를 입었고 그 부산의 왕은 이지훈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신분을 지워서 현재의 강다겸을 만드는데 일조하여 그 뒤엔 최동수 뒤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병킴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부산의 왕이라는 말에 반론들도 많은데 먼저 부산의 왕이고 그가 현재 최동수의 법률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면 1세대의 나이는 끽해봐야 25살 미만이기에 어떻게 그 나이에 변호사 타이틀을 딸 수 있는지 연출이 말이 안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죠.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과거 1계열사 사태 때 백결처럼 신분을 바꿨거나 천재 포지션을 가진 인물이라면 몇 년 만에 학위를 딴 설정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런 나이에 대한 의문점은 이제 외지주 세계관에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외모 역시 상남자의 포스가 흐르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듯한 모습이라 20대 초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부분 또한 초롱중학교 건지태 사건 또는 4계열사 사장일 때의 황재원이라면 충분히 그도 외지주 세계관에선 20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떡밥은 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동수와 병킴이 차에 타고 어디론가 향할 때의 배경은 비가 오는 어두운 밤. 이런 환경 속에서 선글라스를 끼는 인물들은 흔하지 않으며 진호비는 눈에 대한 동공 가다증과 트라우마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다면 병킴은 흉터 및 눈에 큰 상처로 선글라스를 끼는 게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이를 보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시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무래도 인천 다음 혹은 부산 에피소드가 나올 때 병킴이 정말 부산의 왕이라면 이 캐릭터에 대한 각오가 나올 것이며, 왜 최동수의 밑으로 들어갔으며 어떠한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에피소드를 통해 떡밥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인천의 왕 나재견 역시 중구와 똑같은 옷,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지훈을 1세대 왕들 중 제일 마음에 들어했으며, 스피드가 있었음에도 중요할 때 신발끈을 묶는 연출이 그가 최동수 측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 모습들을 비춰준 게 아닐까 싶기에 부산의 왕은 어쩌면 이지훈에게 은혜를 입은 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왕이라 제일 격하게 저항한 인물로 나오거나, 병킴이 부산의 왕이라면 김 기자 측의 이중 스파이 혹은 아는 관계일지도 모르죠. 김 기자는 이번 종건잡기 편에서 한번 등장하고 많은 일회용 캐릭터가 아닌지라 전에 형제의 잔편에서 박진영이 건지태를 건백호로 착각하여 말을 걸었을 때 오늘은 김 기자랑 안 왔냐 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건지태는 아버지의 싸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김 기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건지태는 자신의 아버지의 영상을 보며 스텝업을 하는 목적이겠거니 하겠지만 그 영상의 주 배경이나 영상의 언급만 에피소드에 나오진 않을 거고, 아예 잠시나마 건백호가 싸웠던 그 영상의 과거 에피소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건백호가 싸운 영상의 연출 상대들은 보통 야마자키파의 일원들, 그 배경은 일본과 가까운 부산에서 이뤄질 것이며, 그곳에 있던 캐릭터가 부산의 병킴이라고 예상했을 때 김 기자와 한 번쯤은 마주칠 가능성이 높죠. 붉은 종이의 진실이 나올 때 함께 나온 두 캐릭터의 연관성과 박진영 측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인원은 김 기자, 최동수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인물은 병킴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병킴, 그가 이중 스파이일 경우 현재 시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추측의 육성지를 데리고 있고, 육성지를 잠시나마 자신의 공석인 부산의 왕 자리를 맡겨놓고 최동수의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측일 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병킴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